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 의회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폐기돼 버렸다라는 소식과 관련한 그 막전 막후의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요즘 폭풍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모르면 그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오늘 우리나라 신문에도 보면요. 필리핀에서 온 가사도우미, 이 가사도우미들이 한국 돈이나 달러 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라.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받으면 그것을 필리핀으로 바로 인터넷상으로 보낼 수가 있고 그 보내는데 비용도 환전하는 것보다도 절차가 엄청 간단합니다. 수수료도 훨씬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외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달러나 원화 바꾸는 그 엄중한 절차, 여기는 또 외환 송금 허가 제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도 되고 또 은행에서 달러 송금할 때 얼마나 많은 수수료 폭탄을 요구합니까? 그것도 부담 안 들어도 되고 그래서 필리핀 가사 도우미마저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주력 통화로 쓰고 있다라는 보도가 상당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필리핀 가사 도우미뿐만 아니죠. 웬만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제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동대문 의류시장에 가도요.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거래하는 현장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큰일 났다 라고 경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당국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적정한 통화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통화가 얼마나 풀려 있고 그게 얼마나 돌아다니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진단을 잘해야 정확한 통화 정책을 꾸려갈 수가 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얼마가 들어왔는지 알 길이 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야말로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그런 지금 충격적인 보고서가 도처에서 삐걱삐걱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잘 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확실히 키우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또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 코인의 육성을 위한 각종의 정책을 지금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입법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백악관의 가상화폐 차르를 동원을 해서 의회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촉진 및 관리 규제법을 그동안에 입법을 해왔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더 활성화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죠. 그런데 1호 법안, 이 정부와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서로 합작을 해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 육성 및 관리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제대로 심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회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가상화폐 활성화에 반대하고 있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실제 국회의원들의 이번 철회의 배경이나 반응을 보면 그 정반대입니다. 가상화폐의
어떤 미국 정부가 또는 미국 국회의원들이 소극적이다라는 것보다는요, 이번 조처는 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한 법안 자체가 사실 시장의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 민주당 일각에서 그 법안이 너무 어려워서 법안을 좀 정돈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반려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미국 의회의 분위기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물론 공화당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민주당은 좀 소극적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의회의 분위기도 가상화폐 활성화나 특히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에 결코 부정적이지가 않다. 오히려 보다 더 정교한 법을 만들라는 요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열을 올리는가? 자, 단순히 가상화폐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게 미국의 경제 정책과 통화 제도 개편, 이런 트럼프의 큰 구상과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사랑하고 육성하겠다라는 그 의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든지 또는 암호화폐 백악관 차르들 보고서 등을 종합을 해보면요, 스테이블 코인 육성의 최고의 목적은 미국 국채 판매입니다. 미국 국채를 판매하겠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국채를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지금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5천조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국가 부채가 많으면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발행했던 채권도 만기가 되면 또 리발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재정 적자, 해마다 재정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 부족한 재원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국채 발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국채 잘 안 사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미국을 괴롭힌다. 또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헤게모니를 잡겠다라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국채 보유량을 오히려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를 팔아야 되는 빨간불이 켜진 것이죠. 국채가 잘 안 팔리면 미국이 국가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국채를 인위적으로 마구 팔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공급 물량, 수요는 제한되어 있는데 공급 물량이 갑자기 많아진다. 이러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시중 금리를 급격히 올려서 트럼프 대통령 경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채를 수록 발행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요, 국채 발행하면 새로운 국채 사갈 시장을, 수요처를 개발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채 매각에 성공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으로 갈 돈, 회사채로 갈 돈을 정부가 대신 가져가게 되면 이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크라우딩 아웃 효과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업 돈을 빼서 정부가 가져가기 때문에 경기가 악화되고 결국은 국가가 다 같이, 국가 경제가 다 같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신규로 누군가가 국채를 좀 사줘서 신규 수요 확대에서 국채가 좀 많이 팔리는 그런 상황이 가장 소망스럽다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그 새롭게 미국 국채를 시장 부담 없이 사갈 것이다. 그 어떤 국채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희망의 한 고리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뭐냐? 우리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뭐 우리 구독자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나 리플
또는 뭐 솔라나 카르다노 이런 것은 시세 변동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뭐 상한제, 하한제도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으면 돈도 많이 벌 기회도 주어지지만 또 잃을 기회도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리스크 때문에 걱정이 돼서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스테이블이 안정적이다. 변동이 크게 없다는 뜻이에요. 변동이 별로 없는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알트코인의 일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브랜드는 없어요. 하나의 상품 이름이죠. 그러니까 상품 분류 이름인 겁니다. 크게 우리가 가상화폐를 분류하면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이 있고 비트코인이 아닌 것은 주로 알트코인이라고 분류합니다. 그 알트코인 속에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뭐 이런 그 카르다노가 알트코인에 들어가는데 그 알트코인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안정적 목적, 그러니까 비트코인끼리 사고 팔 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비트코인이 하나 있으면 그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샀다가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하면 비트코인의 안정적 거래가 될 수 있다. 이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시장의 하나의 기축통화로서 고안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은 아니 스테이블 코인은 왜 가격이 안정적일 수 있냐? 이 스테이블 코인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루나와 루나 사태, 루나와 테라 사태, 한국인 권도영 씨가 만들었던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요즘 사실상 뭐 파산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권도영 씨가 만든 루나와 테라, 이 비트코인, 이것은 알고리즘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루나와 테라와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도하겠다라고 권도영 씨가 만든 상품입니다. 이것을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나와 테라가 안정적으로 시장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가격이 조정되면서 일정 시세를 계속 유지해 준다라는 게 권도영 씨의 주장이었고 지금도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있어요. 근데 루나와 테라가 실패해서 사실상 파산을 하면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가 키우겠다는 것은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 아닙니다. 이 트럼프가 집중 육성하겠다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 또는 달러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요. 예를 들어서 100억 원어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하면 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가 100억 원어치만큼 미국 국채나 달러를 사는 겁니다. 사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국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겨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부도가 난다든지 취급을 못하는 사태가 있으면 은행에서 달러나 국채를 찾아서라도 내주겠다. 이거거든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게 테드라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테드가 만든 USDT라는 거예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디지털 테드라는 것인데요. 이 테드는 현재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테드 자체 발표에 따르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가 한국보다 더 많다. 이렇게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검증은 안 돼서 100% 믿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그만큼 자신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다. 국채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
이제 여차하면 돈을 파산될 때 내줄 수도 있고, 또 국채 가격에 연동돼 있으니까 바로 테드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요즘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바로 이 테드가 만들어서 오래전부터 통용시킨 스테이블 코인 USTD입니다. 그 밖에도 리플이라는 회사, 이 갈링하우스의 리플이 만든 이 스테이블 코인 루시드라는 거, 이것도 요즘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하다고 해서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게 안전하냐 아니냐를 따졌을 때 그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나 달러를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은행에 안전하게 담보되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법은 바로 요 대목, 스테이블 코인들이 확실하게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그 미국 국채를 사서 미국의 금융기관에 맡겨놓고 거기에 대해서 보관 관리, 또 중도의 보유 상태를 금융당국에 보고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스테이블 법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테드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드는 미국 내에서 발행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거든요. 미국 내에서 많이 유통은 되지만 발행지가 미국이 아닌 제3국이고, 또 테드의 그 오너 등이 미국에서 그동안에 좀 규제 위반 등으로 해서 제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정부가 미국 내에 엄격한 국채 보유 및 관리를 했을 경우에 테드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일각에 있어요. 물론 테드는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새로 만들어지는 법에 따라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등을 미국 금융기관에 맡긴다든지 이런 보안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테드가 시장 점유율이 1등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테드와 충돌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에서 왜 이 1호 스테이블 법안이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반려됐느냐, 폐기가 됐다기보다도 반려됐다는 게 맞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식으로 국채를 샀을 때 그것을 어떤 금융기관에 맡기고 이것을 어떻게 보관 관리하고 금융당국은 통제할 것이냐, 이 대목에 관해서 금융기관 간에 또는 그 스테이블 코인사 발행사 간의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이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 회사 중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보유를 보유량이 적다든지 보유를 추가로 늘리기 어려운 그 스테이블 코인 입장에서는 신규 법이 나왔을 때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계의 서로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을 좀 더 잘 조정해서 더 정밀하고 더 세밀한 법을 만들어라, 이것이 반려의 이유이기 때문에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법이 반려됐다고 해서 트럼프의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전략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요,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시세 변동이 없으니까 투자로서 뭐 큰 돈 벌기는 어렵지 않겠냐 보여요. 대신에 안정적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비트코인이나 다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자금, 그것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하나의 가상화폐 이 기축 통화가 생긴다. 그렇게 시장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요, 돈이 추적이 안 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한국에서도 이제 달러 베이스로 스테이블 코인을 바로 거래하게 되면 우리나라
통화가 한국에서도 구축당할 수 있는, 배척당할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사실 우리나라 통화 당국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좀 비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화 베이스의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을 과연 만들 것이냐. 그런데 그것이 과연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통용이 되겠느냐. 여러 가지로 중앙은행의 디지털 코인인 CBDC하고 맞물려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향한 전쟁이,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미국 의원들이 법을 제2, 제3의 스테이블 코인 법을 잇따라 지금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이 한때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법이 급물살을 타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수요 공급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도 한몫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연방정부의 이 의회에서 과연 새로 만들어지는 연방정부의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모습을 갖출 것인가, 그 내용에 따라서 희비상곡선이 엇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이 스테이블 코인 입법 과정 중간중간 상황에서 완숙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수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